자, 우리 2026년 수능을 위한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촬영입니다. 선생님은 배성민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두 메이크 배럴, 그 다음 배성민과 함께 반드시 넘는다 라고 이제 조금 약간 부제들을 달아봤어. 우선은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커뮤니티나 이제 선생님의 이제 수강평들을 쭉 종합을 한번 해봤어. 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약간은 좀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뽑아왔는데, 첫 번째가 수능의 최적화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거든. 최적화. 그러니까 뭔가 극한의 효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1년 동안에 마라톤을 할 거 아니야. 뭔가 달려갈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거지. 남들만큼 다 똑같이 공부를 해. 다 열심히 할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잠을 줄이거나 뭐 하거나 공부하는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보면 모든 친구들이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여기가 포인트야. 정말 주어진 똑같은 시간 안에서 남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말 수능에 필요한 것들만 제대로 엑기스만 모아서 정말 효율적으로, 그래서 수능의 최적화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두 번째가 기출분석의 원탑이다라는 얘기들이 우리 친구들한테서, 선배들한테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기출문제를 보고서,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한 풀이만 익히고 끝 하면 절대 이건 기출분석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은 기출문제 아니야.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배성민의 기출분석을 보면 깨달음이 올 거야. 딱 이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어 제끼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분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고력을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기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나는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거라고. 그럼 분석하는데 가장 원탑이다라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배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들을 뽑아온 거야, 키워드를. 자, 이게 또 연결되는 것들인데, 결국 우리 수학에서 선생님이 가지는 강사로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아. 수학에서는 뭔가 개념이 있어. 그리고 개념 공부를 하고 나면은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이거지. 수학의 개념은 뭐 알겠어. 공부를 했어. 뭔가 개념 알겠어, 이제. 시그마가 뭔지 알겠고 등차조율이 뭔지 알겠어. 그런데 정작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면 가장 기본 문제까지는 풀지. 하지만 약간만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고 약간만 응용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여기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사로서 여러분한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런 거야. 수학에서 개념은 이거고, 그리고 개념이 이거니까 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분명히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개념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 응용 문제들을 알아서 머리를 써서 사고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왜 안 되는지를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푸는 사이에 그 괴리를 선생님이 최대한 없애줄 거야. 그게 없앨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결국 수능 수학이 재능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확신으로 바뀔 거야. 이게 내가 개념을 익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수학에 재능이 있는 잘하는 친구들이더라도 이 친구들이 최대한 이 문제에서 개념과 문제풀이 사이에 그 괴리를 선생님이 최대한 압축해서 제시를 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용해서 재능을 이용해서 이해했던 과정들을 선생님이 최대한 줄여주는 역할. 줄여서 정리해서 너희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거야. 그러면 결국 내가 사고할 수 있지만
또는 내가 사고를 못하는 친구들이 이 중간중간에 그 사고의 과정의 흐름들을 배성민한테 배우고 나면 문제가 풀리네라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이게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또 키워드인 것 같아. 개념과 문제풀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강의라는 게 키워드였어. 뭐 이거는 뭐 말할 게 없지. 뭐 최고의 강의력. 선생님이 가장 자신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강의력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야. 타고날 때부터 선생님이 뭐 말을 잘한다, 강의를 잘한다가 절대 아니야. 선생님이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작년의 강의와 올해 강의가 틀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10년 전 강의, 20년 전 강의가 뭐 선생님이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뭐 강의가 벌써 한 20년 돼가고 있어. 20년 전의 강의가 차원이 달라. 그냥 매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가 가고, 아니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몰입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항상 매년 고민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왔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의 배성민의 강의는 그 업그레이드된 그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강의가 된 거고, 그리고 그만큼 모든 다른 강사들보다 이거만큼은 배성민이 자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은 맛보기 강의와 그리고 우리 해설 강의들이야.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느낌이 올 거야. 이게 배성민이 얘기하는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마 해설 강의 같은 거 한번 쭉 보면 이 문제가 뭔 풀이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알 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는구나. 아니면 이거 되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수능에 대한 최적화가 뭔지를 그걸 보면서 느껴질 것 같아. 그치?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였고, 결국 마지막에는 문푸름 배성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선생님이 가장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1등 공신은 문제풀이였어. 근데 결국 문제풀이보다 더 중요한 지금 시작은 개념이잖아. 결국 이 개념 강의가 안 된다가 아니라 결국 문제풀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강의는 이 개념으로서 문제풀이가 연결되는 그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과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교과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가 확장이 돼서 결국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야. 이런 식으로 개념이 확장이 되게 되면 충분히 문제풀이에서 배성민 스타일의 문제풀이가 가능해질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그동안에 뭔가 막 이 혈이 막혀 있는 것처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뚫리지 않는 뭔가가 선생님이랑 만나서 시너지가 나면서 뚫릴 거야. 그러면 이제 배성민의 자녀들이 될 거고, 자식들이 될 거고, 배성민의 팀배 안에 구성원이 돼서 정말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멍청한 게 아니구나를 느꼈으면 좋겠어. 이게 배성민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5가지였던 것 같아. 자, 우선 연간 커리큘럼 한번 보여주면, 첫 번째 개념 강의, 두 번째 문풀 강의, 세 번째 파이널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개념 강의가 2가지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가 기본 개념 강의인 워밍업 플러스, 그리고 실전 개념 강의인 빌드업, 2가지로 구분이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프리엔제라고 좀 부제를 달아놨어. 드리블 강의가 있고, 선생님이 이제 가장 시그니처 강의지. 그러니까 시그니처라는 게 배성민이라는 이름을 가장 널리 알린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드리블 강의가 있고, 그리고 엔제가 2개로 나눠져 있어. 피지컬 엔제와 부스터 엔제 나눠져 있고, 마지막 파이널 정리까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워밍업 플러스는 교과 개념 강의야. 그리고 교과 개념 강의로서 가장 기본 개념 강의이지만 그냥 교과서만을 읊어주는, 서술해주는 강의가 아니라 교과 개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확장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수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 강의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모든 수능의 문제를 풀기 위한 모든 도구들과 모든 스킬들과 이거를 다 주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을 내가 수능의 문제를 풀기 위한 확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 강의까지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과 수능에서 확장하는 단계까지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된 기본 개념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수능 수학을 원하는, 수능을 대비하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수학을 내가 아직 못한다의 기준은 정말 3등급, 4등급 이하,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다, 나는, 또는 내가 정말 수능을 정말 잘하고 싶지만
내신 공부 정말 안 했고 내가 정말 처음이다. 정말 수능으로 따지면 모의고사 점수가 6등급, 7등급이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자, 기본 개념 강의를 탄탄하게 다지는 강의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두 번째가 실전 개념이라는 좀 말을 넣어놨어.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내신을 열심히 했다면 그리고 그냥 기본 개념 강의를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다면 분명히 뭔가 교과 개념이 뭔지는 알아. 뭔지는 알지만 이 실전 개념에서는 조금 더 교과 개념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기 위한 중간 그 중간 다리에서 기본 교과 개념으로 약간 수능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들을 사고를 확장을 하시고 이거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땡긴 거야. 뭔가 기본 개념을 약간 수능적으로 해석한 것 외에 조금 더 가서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들을 확장을 할 거고 사고를 확장을 해서 우리는 실전 개념에서는 정말 수능 문제를 위해서는 내 수능적 개념을 여기까지는 확장해까지의 모든 것들을 보여줄 거야. 모든 것들. 우리는 그냥 교과서 개념이 이만큼이고 이만큼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전부 다 풀어서 보여줄 거야. 그리고 얘를 배우고 나면 듣고 나면 느낌이 올 거야. 아, 결국 내가 교과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그냥 한 문장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푸는 게 내 머리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나의 수학적인 재능으로 수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 그게 아니라 나는 얘를 충분히 확장할 수 있어.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수능적으로 이 개념을 해석할 수 있어. 이걸 해석하고 나면 그러면 기출문제가 완전 다르게 보일 거야. 아, 이게 결국 같은 얘기구나. 결국 같은 얘기지만 수능에서는 약간 숨겨내는 것 뿐이구나. 그리고 이 숨겨내는 것들을 모든 문제들을 내 수학적인 머리와 재능을 통해서 모든 걸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수학에서의 개념은 문제 푸는 전 단계인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빌드업 강의야. 그래서 당연히 우리 수능을 보는 친구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빌드업까지는 꼭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수능 실력이 아직 모의고사 실력이 안 된다. 수학을 아직 잘 못한다라는 친구들은 당연히 워밍업부터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 워밍업을 듣고 시간이 되면 빌드업으로 넘어가면 돼. 하지만 만약에 워밍업을 완성시키는데 좀 오래 걸린다. 내가 아직까지 뭐 3월, 6월까지도 완성을 못 시켰다라는 친구들은 워밍업만으로 개념 강의를 끝내도 돼. 끝내고 문풀로 넘어가도 돼. 알겠지? 조급해하지 말고 우린 최대한 얘를 듣고 얘를 넘어가면 제일 좋고 아니면 내가 정말 수학을 그동안 좀 많이 했어. 잘해. 나는 지금 수능을 봐도 아니면 고2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최소한 1등급, 2등급은 나와 라는 친구들은 워밍업을 빼고 그냥 빌드업부터 들어도 충분히 이해갈 거야. 알겠지? 이게 실전 개념 강의야. 자, 세 번째 이제 문풀을 위해서 첫 번째가 프리엔제라고 드리블을 넣어놨는데 자, 드리블에서 뭐 하냐면 결국 우리가 뭔가 개념 강의를 듣고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유형별로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뭔가 개념을 알아. 근데 그 개념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개념을 배운 다음에 A라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 유형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라는 걸 통해서 A-3이라는 문제 유형을 만들었으면 나는 그러면 문제는 A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A3을 푸는 거야. 하지만 A라는 걸 통해서 A3이라는 것까지 사고를 확장하고 나면 분명히 문제풀이가 사고하는 과정들이 줄어들 거라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드리블 강의야.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문제풀이의 전략서라고 적어놨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빌드업에서 연장이야. 그러니까 빌드업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 중에 압축해서 드리블해서 보여줄 거고 그리고 실전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문제 푸는 직접적으로 가장 어려운 준킬러 킬러까지야. 거기에는 기출문제를 일부 넣어놨어. 그래서 실전적인 문제로서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가 바로 프리엔제 드리블 강의야. 그래서 드리블에서는 이제 기출문제들이 주가 될 거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들이 일부 들어있을 거야. 하지만 밑에 보는 이제 엔제에서는 전부 다 만든 문제야. 100% 만든 문제들이고 여기 첫 번째 피지컬 엔제와 두 번째 부스터 엔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건데 첫 번째 이제 피지컬 엔제는 입문용 엔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지금 고2 때 마지막 모의고사나 내신이 4등급이야. 그러면 수학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치? 뭔가 좀 했어. 하지만 수학을 잘 하진 못해. 그리고 내가 정말 잘 하고 싶어. 그러면 나 같으면 워밍업을 듣고 기출어시에 선생님이 선별된 문제들을 준 것들로 기출문제를 좀 접근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푸는 엔제는 얘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장 어렵지 않은 엔제야. 근데 엔제를 푸는 이유는 이거지. 내가 개념을 했어. 기출문제를 풀었어. 그리고 나는 기출문제를 다 풀었는데 오답을 정말 많이 돌리기에는 이젠 어느 정도 맞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됐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실력인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 푸는 게 엔제야. 엔제라는 거는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게 비슷한 기출이었으면 맞아. 하지만 신기하게도 새로운 문제면 또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기출문제는 맞고 엔제가 틀린다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유형들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개념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이 개념을, 이 유형을 정복한 게 아니야. 하지만 기출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지. 엔제는 그런 용도야.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틀렸으면 나는 여기 틀렸네. 이게 안 돼 있네. 그럼 여기 있는 거 오답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야. 엔제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기본적인 인문용 엔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나는 여기 있는 유형들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지. 다시 올라가서 기출 다시 보고 개념 다시 보고 이때 틀렸던 문제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이 앞에 있는 개념과 기출들이 완벽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거지.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두 개로 쪼갠 거야. 내가 만약에 등급이 안 되거나 기출문제가 이제 막 끝났다는 친구들은 정말 우리 프리 엔제부터 꼭 들어서 드리블을 들어서 이제는 개념들이 문제에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고 익혔으면 좋겠고 익히고 나면 우리 가장 입문용 엔제인 피지컬 엔제로서 정말 좋은 문제만으로 선별해서 넣어놨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적용시켜보는 거야. 내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도 이런 유형들은 풀리는구나. 이런 유형들은 안 풀리는구나.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드립을 보고 빌드 봐야 되겠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스터 엔제. 조금 더 뒤에 나오게 될 건데, 여기는 미니 모의고사 형태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4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결국 등급을 가르는 거는 4점짜리야. 이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가 전부 다 4점짜리로 갈리지. 얘로 갈려. 그래서 가장 중요한 4점짜리들만 모아놓은 문제집이고 그리고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5번까지 여기가 4점짜리잖아. 근데 그렇게 보면 9번, 10번은 정말 쉬운 4점이야. 그러면 가장 쉬운 4점을 빼고 가장 어려운 킬러 15번을 빼고 나면 그 중간에 있는 문제 11, 12, 13, 14 이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객관식 4점짜리인 거지. 물론 주관식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를 정복하는 엔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물론 여기에는 그냥 약간의 준킬러와 약간의 킬러 문제가 좀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11, 12, 13, 14 여기를 정복하겠다라고 엔제를 만든 게 부스터 엔제고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 형태야. 그냥 미니 모의고사로서 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엔제만 푸는 모의고사, 가장 중요한 그 4점짜리만 푸는 모의고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정말 중요한, 정말 좋은 문제만 선별해서 넣었으니까 아마도 작년에 우리 친구들의 이제 피드백, 수강평 보면 알겠지만 평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작년 말고 재작년에 우리 킬패스였어. 킬패스 엔제였어. 그때도 우리 그 과거에 우리 친구들의 수강평을 보면 알겠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우리가 킬패스라는 이 킬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부정적이 되면서 바꾼 거야. 바꿔서 작년에 부스터 엔제로 처음 바꿨기 때문에 얘 평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도움되는 엔제로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기출 총정리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마지막에 카운터 어택이라고 해서 역습이지 그러니까 이 역습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에 총정리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교재를 구성을 했고 마찬가지야. 우리 딱 작년에 우리 선배들이 수강평들을 보면 알겠지만 반응들이 정말 좋았고 선생님 이거는 작년에 출시를 했다가 아니라 정말 현장 강의까지 포함해서 오랫동안 기출들은 이렇게 보아서 정리하면 가장 좋아 라는 것들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과 모의고사와 특강이 들어있는데, 자, 기출 문제집, 기출 어시스트야. 아마도 기출 어시스트에 대한 것들도 어린 친구들이 쭉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가장 기출 분석의 바이블. 정말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이 해설 보고서도 공부할 수 있게. 정말 해설 강의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해설지로도 모든 것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게 해설지가 정말 꼼꼼하게 돼 있어. 게다가 정말 중요한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문제들을 선별해서 담았고, 그리고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기출 어시 가지고 충분히 기출 대비가 되나요? 당연하지. 그리고 문제가 부족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 정말 필요한 문제들은 전부 다 넣어놨어. 그리고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배성민의 기출 해설. 그래서 해설 강의가 전부 다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안 되는 것들을 선별해서 기출 강의를 들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출 문제집들이 기출 어시로 제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가 하프 모의가 있고, 그리고 실전 모의가 있고,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가 있어.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건데, 첫 번째 하프타임 모의고사는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이 정말 도움되는 모의로서 문제집으로만, 모의고사로만 제공이 될 건데, 앞에 있는 문제야. 쉬운 문제들. 정말 쉬운 것들만 뚝 잘라서 얘네들이 타임어택으로 정말 시간 제한을 두고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될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아마도 그동안의 너희들의 공부는 내신 위주의 공부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신 위주의 공부는 주구장창 문제를 풀기만 하면 내신은 잘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수능은 정말 중요한 게 이거야. 수능에서는 타임어택이야. 정말 우리가 100분 동안 30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쉬운 문제가 빨라질수록 좋아. 하지만 내신 공부는 이런 거지. 내신 공부는 처음에 기본 문제를 풀어. 그리고 심화 문제를 풀어.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고 내신을 보러 가. 이게 당연해. 하지만 수능은 이렇게 공부하잖아? 큰일 나. 절대 큰일 나. 이러면 안 돼.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문제가 빨라져야 돼. 정말 앞에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빨라질 수 있어. 그리고 앞에 문제를 많은 시간을 확보를 해서 정말 준킬러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그래야 내가 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점수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 내신처럼 그냥 쉬운 거 풀고 쉬운 건 다 맞으니까 넘어가. 그냥 좀 더 어려운 거. 그러면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것만 공부를 해.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빨라지지 않아. 그럼 생각보다 내가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나온 게 하프타임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해서 이 시간을 줄여주면 너희가 실력이 올라가는 만큼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한 게 하프타임이고, 자, 물론 당연히 배성민 모의고사는 풀 모의고사야. 그래서 전 문항들이 전부 다 제작된 문제들이고 정말 많이 고민해서 좋아진 문제들로 제공이 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 여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모의고사가 제공이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카운터 어택 모의는 마찬가지 등급을 가르는 주요 4점, 그래서 부스터 엔제처럼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 등급대별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달라져.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2등급을 원한다. 아니 그러면 매일 풀모의를 풀 필요가 전혀 없지. 우리가 킬러 문제를 매일 풀 필요가 전혀 없지. 그런 친구들은 정말 중요한 4점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면 돼. 그러니까 마지막 파이널로 갈수록 개개인별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다양하게 제시를 한 모의고사들이니까 하프타임과 배성민 모의와 카운터 어택 모의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정말 나의 등급대에 맞게 딱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놨어. 자, 마지막 특강, 우리 터치라인에서 도형 특강. 도형은 너무 중요하잖아. 특히나 도형은 부족한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 근데 정말 이 도형 특강 딱 하나 딱 듣고 나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가 중학교 때 도형이 잘 안 돼 있어. 하지만 이거 하나 들면 끝이야. 이거 하나만 마스터해도 충분히 우리 고등수학, 수능수학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도형들은 전부 다 마스터야. 그냥 얘 하나만 제대로 완성을 시키시고, 그리고 계속 문제를 풀면서 다듬으면 돼.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냥 더 뭔가 중학 도형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도형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이거 하나만으로 무조건 완성이야. 그래서 얘 하나 제대로 듣고, 도형이 부족한 친구들은 특강을 하나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커리큘럼 따라오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좀 연간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는데 딱 봐도 좀 되게 딱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구성된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이제 1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게 첫 번째 이제 12월 초에 빌드업과 기출 어시스트가 시작이 될 거야. 그리고 딱 2월 그리고 3월 이 사이에 드리블과 피지컬 엔제 문제풀이였지. 문제풀이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5월 끝나고 7월 끝나고 이쯤에 될 거야. 아직 정확한 시기는 안 정했는데 이때 이제 두 번째 엔제인 부스터 엔제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6평 전에 그리고 9평 전에 이때 배성민 모의사와 하프타임 모의사가 진행이 될 거야. 진행 순서는 이거지만 이게 꼭 따라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강을 듣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이게 선생님이 빨리빨리 출시를 하는 이유는 빨리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야. 하지만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지. 자기 객관화야. 나의 지금 실력과 나의 위치를 보고 판단하면 돼. 굳이 이거를 전부 다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야. 그리고 이 출시 시기에 맞춰서 계획은 짜겠지만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된다면 복습을 더 많이 해야지. 좀 더 완성이 된 채로 그 다음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게 훨씬 좋아. 알겠지?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커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이때 시작이 될 거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우리 친구들에 맞게 얘들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겠지? 자, 여기 2020 수능의 시작이고 그리고 선생님은 배성민이고 그리고 to make better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나아지는데 충분히 일조할 수 있는 강사라고 보여지지 않나? 선생님은 자신이 있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돼. 그리고 정말 열심히만 하면 너희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만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올려든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자꾸 업그레이드가 된 배성민으로서 여러분들을 서포트를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으면 돼. 배성민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 확신과 열정만 있으면 돼. 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 배성민 네가 한번 도와줘 라고 하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알겠지? 자,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시작일 때는 다짐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목표가 중요하잖아. 선생님의 다짐과 목표는 아주 높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올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다짐과 확신을 하면서 같이 따라오시고 우리 배성민을 믿고 한번 1년 동안 달려봅시다.